네, 고생들 많으십니다. 날씨가 겨울인데도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고요. 예, 피로 쪽 말씀드리고 있는데 열팽창에 의한 변형, 열피로, 열에 의한 피로. 어떤 진동도 열이지만, 어떤 회전도 열이지만, 인장 압축도 열이지만, 열에 의한 고정되어 있더라도 열이 많이 받고 열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온도 변화에 반복된 피로도 이게 열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열피로, 이걸 열피로라고 부릅니다. 상당히 또 위험합니다. 이거 더 위험합니다. 왜냐면 얘는 소성 변형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두 매의 판을요, 상온 동일 크기입니다. 자, 이때 얘는 상온 동일, 위에 같은 경우, 위에 판만 가이라고 보겠습니다. 위에 판 가라면 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온 미접착이기 때문에 위에만 드러나겠죠. 상판, 팽창, 하판, 상온 변화가 없습니다. 자, C번 여보요. 두 매를 양날 부착해 볼게요. 부착하면 중첩된 판은 위로 해게 되는 거죠. 위쪽이 지금 가열됐으니까 접착되면 이게 변형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예를 좀 보시는데요. 자, 이런 게 보시면 요게 이제 이렇게 두꺼운 어떤 사각형 이런 블록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응력 얘기할 때 자, 보시면 자, 가열시 자, 상온입니다. 20도인데 가열시 500도로 가열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표면만 고온 T2고 내부는 상온입니다. T1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가열할 때 보시면 자, 표면만 먼저 가열되니까 내부는 가열이 안 됐고 표면이 자, 면적 싸움이 결국 면적 싸움이 면적이 어느 쪽이 많습니까? 면적은 총면적은 내부가 많죠. 그러니까 표면은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압축이 되는 겁니다. 왜? 늘어나고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부에 있는 대부분의 면적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나가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이게 오히려 압축의 영향을 잡아 당기는 안쪽에서 잡아 당기는 역할을 해서 잡아 당기는 압축의 역할을 줍니다. 그래서 이때 표면 압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면적 싸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냉각할 때 보겠습니다. 500도까지 갔어요. 이제 500도에서 이제 밖으로 상으로 나왔다. 표면 이제 표면부터 이제 식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표면이 인장이 된다. 왜 그러냐면 자, 전체적으로 내부까지 다 가열된 상태에서 밖으로 20도로 나왔으니까 로에서 나왔으니까 아니면 어떤 저기 케이싱 밖으로 나왔다 그러면 표면만 상온이 되고 내부는 아직 고온이라는 거죠. 표면은 이제 수축돼야 되죠. 이제 식으니까 수축되고 싶은데 어쩌면 내부에 있는 애들이 대부분의 면적 애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수축되지 못하고 얘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표면은 인장. 이런 역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열할 때 표면은 압축, 냉각할 때는 인장이 된다. 이제 그걸 설명한 겁니다. 온도 변화는요, 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두꺼운 판, 굵은 축 같은 경우에 표면과 내면 온도차가 발생할 때 응력 발생이 열응력입니다. 다음 그림이 아까 블록 같은 표면 중심 온도차 발생된 상온 블록을요 500도씨로 내부로 창입, 표면의 온도 증가 팽창되고 내부는 아직 상온이잖아요. 면적이 크잖아요. 전체 크기 변화가 안 된다면 따라서 표면은 사방으로 압축받은 압축의 열응력 압축받는다 그런 얘기죠. 설명드린 대로 시간 경과되고 내부도 500도 되면 내외 온도차 소멸됩니다. 이제 제로죠. 전체가 팽창 상태는 열응력 소멸됩니다. 없습니다. 이런 얘기. 냉각해 보겠습니다. 500데시벨을 인출해서 물에 넣었다. 물에 넣었다. 그러면 뭐 담금질이 되지 않지만 뭐 수중에 담금질을 했다 보고 담금질은 안 되면 500도 넘어났기 때문에 표면만 냉각되고 수축되잖아요. 내부는 아직 고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표면만 인장의 열력이 영역이 인장으로 되고 그래서 표면이 인장이다 이런 얘기죠. 특히 물은 재질 같은 인장력 때문에 파괴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아주 심하게 이걸 받을 수 있다. 이제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여러 개에 의한 소성 변형을 나타내는 소성 변형인데 결국 소성 변형이 되면 항복점을 통과하면 소성 변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가열할 때 보시면 자 상온에서부터 가열합니다. 가열하면 처음에 이제 압축으로 넘어 압축의 어떤 변형이 일어납니다. 변형이 일어나서 항복점을 통과하게 돼요. 통과하게 되고 고온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냉각될 때는 인장으로 넘어가가지고 여기서 항복점을 통과가. 그러니까 항복점을 통과하기 때문에 항복점을 통과하는 순간 어떻게 되면 이것은 소성 변형이 되잖아요. 소성 변형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과도한 열응력 소성 변형 발생됩니다. 자, 철사를 굽히bil 정도 소성 변형이면 그거는 우리가 설비로서는 쓰기 힘들죠. 그 정도로 소성 변형이 일어나면 그건 저주 깊이로 10,000번 이하로 이제 부러지는 거죠. 자, 가열시 표면 압축 이런 게 항복점 초과됩니다. 여기서 초과됩니다. 초과돼서 압축 소성 변형이 일어납니다. 보통의 강철은 500도씨 가열하면 대체로 0.5% 팽창합니다. 500도에서 0.3% 변형이 발생되면 항복점, 이게 0.3% 초과되면 항복점을 통과한다는 거죠. 약 0.3% 정도. 자, 변형, 블록 표면 압축이 되고요. 500도씨 도달점 A와 같이 압축소성 변형이 일어나고 응력받은 상태다. A, 응력받은 상태 지금 됐고요. 가열 때. 자, 점 A로부터 표면 냉각을 하면, 그림 B 보시면 냉각을 하면, 자, 응력은 압축에서 인장으로 바뀝니다. 밑에는 압축, 위에는 인장이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요. 자, 그러면 인장으로 변화되고, 처음 온도로 복귀하는데 변형이 0이 됐을 때 점 B가 되고요. 점 B가 되고, 여기 되고, 자, 강하게 인장돼가지고 항복점 초, 이것도 마찬가지. 항복점 초과, 압축 항복점, 인장 항복점 초과합니다. 예. 이때면 인장이 수성 변형이 되고,
이게 바로 저사이클 피로 파괴 수명이 극히 짧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저사이클 피로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제 사례가 이제 전기터빈의 열과 피로 파괴해가지고 온도별로 반복으로 받은 것, 저압 노타인데 중압 노타고 처음으로 균일된 것이 저압 노타였습니다. 1923 미국에서 전기터빈 축이 열응력 반복 피로 파괴가 일어났는데 140kV 566 10만 정도 썼는데 직경 1.4 길이 6m 운전중 돌연 파괴됐습니다. 열 피로일 경우 저사이클 피로가 하나 위험하다. 터빈 쭉 중심공 가공, 중압 노타, 중심공 표면 불순물 제거 목적 중심공을 이렇게 가공해놨는데요. 이것으로부터 점차 균열이 안쪽에서부터 또 중심공에서부터 균열이 돼가지고 저압 노타 부분에서 파열됐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운전 정지 온도 사이클을 봤더니 축 표면은 압축, 인장의 열응력 이 두꺼우니까요. 500도 정도에서 인장 압축 0.3% 정도 팽창 수축되니까요. 중심공 표면은 표면과 반대 인장 압축 사이클 그래서 중심공으로부터 종균열 야기돼서 파괴된 그런 사례가 열응력에 의한 피해게. 그래서 열피로라는 것은 이것은 짧은 시간 안에 그 저주기 피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이런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됩니까? 중심공 표면 작용 열응력 감소 방안은 운전 정지 시 중간 온도 유지한다. 그러니까 가열 시 중심 외부 온도를 잘 적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스타트 할 때 핫스타트 완전히 냉각시키지 말고 그 상온으로부터 스타트는 콜드 스타트는 위험하다. 왜냐하면 500도 차이 나니까 그만큼 소성배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본 파손 축은요. 핫스타트가 183번 사이클이고 콜드가 105번 했답니다. 그래서 최고로 콜드 스타트 할 때 3400rpm으로 회전시킬 때 파열됐습니다. 전부 300도 안 되는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정지하고 기동 정지했을 때 사이클 피로 중간 온도 300도씩 가정하면 운전 온도 566도로 보시면 상온 스타트는 거의 500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성비행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핫스타트는 절반이니까 이런 이물을 감소되기 때문에 이 사고 후에는 핫스타트 가능하면 냉각시키지 않고 핫스타트로 운전하는 거죠. 만약 오버홀 같이 막 한두 달 이렇게 쉬는 건 정지하는 건 줄 수 없지만 중간에 주말 정지라든가 그다음에 일일 정지할 때는 냉각을 시키지 않고 항상 온도를 유지해서 열응력 차이를 500도 주지 않도록 한 200도나 이렇게만 줄 수 있도록 해서 열응력을 줄이면 그러면 이렇게 줄이면 이렇게 항복점을 통과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 통과하니까 수성병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장기적으로 쓸 수 있다. 이제 그런 개념을 우리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콜로우드 핫 이거는 이제 그림을 좋아하는 얘기도 금속 필요 이야기 일본 교육에서 나온 내용인데 가능하면 아침에는 이렇게 찬 거 드시지 마시고 하루 시작은 콜로우드 핫 이렇게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